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유행인지도 몰랐던 건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이랬어요. 잠깐, 뭐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걸 마시죠? 전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야기가 온 인터넷에 퍼져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랄까? 언뜻 들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천연 물질이고 화학 물질도 아니고요. 우리 몸은 소금이 필요하니까요. 뭐가 문제겠어? 쉽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로워.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거니까 제가 정말 책임감을 느껴요.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목표는 누구를 나무라거나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안 좋은 생각인지 설명해드리고 더 중요하게는 대신에 뭘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있는 진실의 씨앗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소금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영상이나 글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부터 확실히 하죠. 소금은 우리 몸에 절대로 100%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소금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악마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소금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금과 나트륨을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곤 하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는 그 식탁 소금은 사실 별표 염화나트륨, NaCl, 별표이라는 화학물입니다. 나트륨은 그중 일부일 뿐이죠. 그리고 염화나트륨이라는 분자는 우리의 생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만능 전기 기술자이자 배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하냐고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죠.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맞추는 주된 힘이고요. 또 전해질이죠. 전하를 띈다는 뜻이에요. 이 전기 신호가 바로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주먹을 쥐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게 다 나트륨과 다른 전해질들이 하는 일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경련으로 뒤덮이겠죠. 소금은 또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물론 우리가 다 아는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이 모든 믿을 수 없이 복잡한 대사 과정들,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이 모든 작은 화학 반응들, 그리고 이 마법 같은 한 단어, 별표 항상성 별표를 위해서 염화나트륨은 필수적입니다. 항상성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해 별표 균형 별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내장된 타협 불가능한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능력, 모든 계기판의 바늘을 안전지대에 두려는 능력 말이죠. 여러분의 체온, 혈당, pH 농도, 체액 수준, 이 모든 거. 소금은 이 균형 잡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 네, 맞아요. 소금은 좋아요.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는 그 속담 있죠. 세상의 진리 중 하나인 말, 과유불급.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물질이라도 그건 적절한 양과 적절한 농도일 때의 얘기지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건 해롭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공복이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해요. 비닐은 그냥 텅 빈 주머니가 아니에요. 차라리 별표 마른 스펀지 별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공복이란 최대치의 그리고 가장 빠른 흡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죠. 밤새 단식을 한 후에 여러분의 소화관은 깨끗한 상태예요.
방해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완충작용을 할 음식도 없고 흡수를 늦출 섬유질도 없어요. 이때 맨 처음 들어오는 것은 뭐든지 익스프레스 패스, VIP 전용 티켓을 받고 혈류로 직행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독한 약, 항생제나 항염증제 같은 걸 처방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지시가 뭐죠? 식후에 드세요. 또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맞죠? 왜일까요? 의사는 음식과 위산, 그리고 모든 소화액이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위점막을 보호해주죠. 또 약의 흡수를 늦춰서 약물이 여러분의 시스템에 좀 더 부드럽게 방출되도록 해요.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심하면 위궤양 같은 부작용을 막아주는 거예요. 음식이 일종의 시간차 방출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뒤집어 볼까요? 병원에 위급한 환자가 있고 의사들이 지금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과 싸우기 위해 항생제가 작동해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종종 공복에 약을 투여합니다. 아니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위장을 아예 건너뛰고 즉 정맥주사로 약물을 바로 넣어버리죠. 왜일까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흡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실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 소금을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 약물처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여과 없이 흡수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양의 염화나트륨이 여러분의 혈류를 한꺼번에 덮치는 거죠. 그건 충격이에요. 여러분의 시스템에 가해지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내부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왔죠. 그리고 그 내부 환경 여러분의 피, 혈장, 세포 안팎의 체액은 아주 특정한 소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 마법의 숫자가 바로 별표 0.9% 별표입니다. 아마 생리식염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별한 0.9% 농도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는 이걸 등장성 용액이라고 불러요. 등장성이라는 건 $10짜리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냥 완벽하게 균형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연약한 적혈구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작고 깨지기 쉬운 물풍선 같은 거죠. 만약 이 적혈구를 소금이 0%인 순수한 맹물에 넣는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물이 적혈구 안으로 몰려들겠죠. 그럼 적혈구는 부풀다가 결국 퍼져버립니다. 만약 그 똑같은 적혈구를 아주 짠 바닷물에 넣는다면 주변의 소금을 희석하기 위해 적혈구 안에 있던 모든 물이 밖으로 빨려나갈 거예요. 그럼 적혈구는 쫄쫄이처럼 쪼그라들어서 죽어버리죠. 하지만 만약 이 적혈구를 0.9% 생리식염수에 넣는다면 적혈구는 완벽하게 행복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게 바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용액인 거예요. 세포 안의 농도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거나 밖으로 빠져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맞는 모든 수액이 0.9% 용액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이 파괴적인 삼투압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용액이기 때문이죠. 약물을 전달하기에 가장 안전한 매개체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7시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서 컵에 든 물에 소금을 숟가락으로 뜨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량된 0.9% 용액을 만들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은 0입니다. 정밀한 실험실 장비 없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거의 100%의 확률로 고장성 용액, 즉 여러분의 피보다 훨씬 더 짠 용액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셨을 때, 그리고 그게 즉시 흡수될 때 여러분의 몸은 패닉에 빠집니다. 몸은 이 갑작스러운 소금의 홍수를 희석시키기 위해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세포에서, 조직에서 물을 끌어와야만 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몸의 정수기 공장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고 결정적으로 혈압을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음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좋은 실제 사례입니다. 물보다 빠른 흡수라고 광고하잖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정말로 흡수가 더 빨라요. 하지만 왜일까요? 바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특정한 전해질, 소금 포함, 농도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져서 빠른 흡수를 유도하는 거죠. 사실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해요. 물론 대부분의 회사들은 맛있는 과일 펀치 맛이 나게 하려고, 그리고 잘 팔리게 하려고 설탕을 엄청나게 쏟아붓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농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측정된 0.9% 용액을 마시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그저 소금과 물을 섞어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 해롭고 몸을 탈수시키고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잠깐만요. 제 친구는요? 걔는 맨날 짜게 먹고 모든 음식에 소금을 뿌려 먹는데 고혈압도 없어요. 완전 건강해 보이던데요. 이거 정말 흔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시 그 마법의 단어로 돌아갑니다. 바로 별표 항상성 별표이에요. 기억하세요. 항상성은 여러분 몸에 내장된 24시간 연중무휴로 일하는 관리팀입니다. 어떤 외부 자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내부 환경을 유지하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달린 크루즈 컨트롤이나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죠. 여러분이 따뜻한 25도짜리 방에 있다가 꽁꽁 얼은 영하 10도의 겨울 밖으로 나갈 때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즉각 반응하죠. 혈관이 수축하고 열을 내기 위해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 자동적이고 기가 막힌 반응. 그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도넛을 먹어서 혈당이 치솟을 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다시 낮추죠. 그게 항상성입니다. 강력한 항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짠 음식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몸 관리팀은 아주 튼튼하고 반응이 빨라요. 그들이 짠 감자칩 한 봉지를 먹으면 혈중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몸의 관리팀이 그냥 알아서 처리합니다. 신호를 보내죠. 야, 몸이 짜다. 목마르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은 물을 마시죠. 몸은 아무렇지 않게 체액을 이동시키고요. 튼튼하고 건강한 신장이 여분의 소금을 싹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항상성이 약해진 사람들, 여기에는 노인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그 조절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요. 관리팀이 지쳐있거나 일손이 부족한 거죠. 그들 별표 이 똑같은 감자칩을 먹었을 땐 몸이 적응을 못해요. 신장으로 가는 신호도 약하고 혈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소금이 혈류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처럼 물을 끌어당겨서 파이프, 즉 동맥 안의 체액 총량을 늘려버리죠. 이게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고혈압, 당뇨 또는 고지혈증 이 세 가지 대사증후군의 핵심 요소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도 드시면 안 되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끔찍한 무염식, 아무 맛도 없는 식단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라면, 인생의 그 단계에 계시다면,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만약 소금물 마시는 걸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냥 그건 의도적으로 노화 과정을 가속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쇠퇴하는 과정에다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젊은 사람들, 30대인 분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겠죠. 왜일까요? 그들의 항상성, 그 관리팀이 아직 튼튼하고 활기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실 별표 노화, 별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노화란 본질적으로 그 강력했던 항상성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에 덜 회복력 있게 되고 예전에는 거뜬히 처리했던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불필요하게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더 나은 아침 루틴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요. 여러분의 몸에 소금 폭탄으로 충격을 주는 대신에 아침 햇볕을 20분간 쬐세요. 공복에 산책을 하세요. 그냥 걸으세요. 그 부드러운 리듬, 신선한 공기,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햇빛, 그게 여러분의 건강, 호르몬, 그리고 신진대사의 소금물 한 잔보다 무한히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이면서 앞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다시 그 공복 얘기로 돌아가 보죠. 그 마른 스펀지 말입니다. 그게 소금물을 빠르게 흡수했던 것처럼 하루의 첫 끼 또한 엄청나게 빨리 흡수할 겁니다. 밤새 단시간 후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먹는 것은 무엇이든 빠르고 강하게 흡수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루를 별표 고탄수화물 폭탄 별표으로 시작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설탕이 든 시리얼, 잼 바른 토스트, 큰 베이글, 머핀, 혹은 흰 쌀밥에 국을 말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음식을 빈 시스템에 넣으면 그 단순 탄수화물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당으로 분해됩니다. 이건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요. 피 속에 포도당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몸은 패닉에 빠지고 항상성, 기억하시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홍수처럼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대사적 채찍질이에요. 그리고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기억나요. 아침에 맥도날드에 갔는데 젊은이들일 줄 알았더니 60대, 70대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햄버거나 아침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그러다 깨달았죠. 아, 물론이지. 저분들은 저 음식을 먹고 자란 세대니까 그게 익숙하고 편안한 음식인 거죠. 대사질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정립된 이유가 거기서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비극적인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진짜 건강한 음식들, 신선한 샐러드, 견과류, 고품질 단백질, 신선한 베리류 이런 건 비싸요. 하지만 패스트푸드와 가공 탄수화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죠. 가공된 식빵 한 줄에 1달러도 안 할 수 있어요. 2리터짜리 탄산음료가 2,000원 정도 할 수도 있고요. 패스트푸드 햄버거는 정말 싼 값에 먹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저소득층 인구에서 비만, 당뇨, 고혈압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해이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현실이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음식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도 필수적입니다. 소금처럼 우리의 연료예요. 하지만 또다시 과유불급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제발 이 한 가지 결론을 기억하세요. 공복은 흡수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소금물이나 설탕 시리얼에서 봤듯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좋은 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첫 끼를 가치 있게 만드세요. 하루 중 가장 훌륭한 식사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몸을 진정으로 별표 영양 별표 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을 주시고 건강한 지방을 주시고 섬유질을 주세요. 하루를 충격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영양으로 시작하세요. 저도 알아요. 모두가 그저 건강해지고 싶을 뿐이죠. 모두가 비결을 찾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 잘 늙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만약 새로운 유행에 대해 듣거나 이거 진짜인가? 싶은 걸 보게 되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제가 연구하고 과학을 살펴보고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고려해주세요. 우리 함께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우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배워가도록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